코로나19 파이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서 심각한 대상포진 현상이 발견됐는데 자가면역 염증성 류머티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이 나타난 파이저 백신 접종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경제 담당자가 현재 미국 경제 성장세의 내년 하락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즉 테이퍼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백신 소식인데 이 파이저 백신을 맞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또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파이저네요. 파이저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네. 미국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파이저 백신 접종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서 대상포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 류머티즘 관련 학술서 류머톨로지 저널에 실린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 며칠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한 과학자가 그 자국의 그 파이자 백신을 맞고 있는 그 맞은 이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관찰 실험한 결과 접종 이후 그 대상포진을 네, 네. 대상포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이 발견돼서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보고했는데 저도 사진을 봤지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빨갛게 피부에 아주 그냥 굉장히 대상포진 강건한- 상당히 아픈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좀 충격적인 그런 네.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백신 접종한 사람한테 대상포진이 나왔다는 게 네. 이게 조금 좀 의외네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그 테라비브 소라스키 메디컬 센터 그리고 하이퍼 카몰 메디컬 센터 이스라엘의 이 두 메디컬 센터가 합동으로 연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지금 이 류머톨로지 저널에 발표한 건데요. 네.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 면역력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면역력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 류마티스 그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어허. 했고요. 네. 그런 그 류마티스 염증이 발생하면 그것이 대상포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이것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뭐 존슨앤존슨도 혈전이 뭐 존슨앤존슨 백신 때문인지 사실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혹시 관련이 있나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중단을 시킨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저도 그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파이저 백신 맞은 사람이 그 전에는 없었던 대상포진이 나타나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고요. 총 491명의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6명에게서 지금 대상포진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491명 중에 6명이니까 확률로는 1.2%. 뭐 확률로 높진 않지만 이건 뭐 확률로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존슨앤존슨도 7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확률은 더 떨어지죠. 예, 그런데도 중단시켰는데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491명 중에 6명에서 대상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6명의 대상포진 증상 발현 이 파이자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는 자가 면역 염증성 류마티즘 질환자들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성 류마티즘과 대상포진이 무언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번 대상포진이 나타난 6명은 모두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나이가 든 나이 사람들한테서 먹은 사람들한테 많이 좀 나오거든요. 나타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젊은 사람들에게서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젊은 상황에서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더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참 여러 가지로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과학자들이 이걸 논문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만은 발생하면은 아주 중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491명 중에 6명이라고 하는데 그 6명은 굉장히 중증이에요. 존슨앤존슨도 700명 넘는 700명 아니라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 6명인데 그 6명은 굉장히 중증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은 뭐 사망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6명은 굉장히 중증 대상포진 아주 뭐 사진으로 봐도 한눈에 아주 심각한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대상포진이었고요. 이번에 그 연구를 지도해서 논문을 발표한 분이 빅토리아 퍼러라는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
통상적인 대상 포진에 나타나는 패턴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충격이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퍼러 박사 자신과 연구원들이 이번에 발표한 6건을 직접 확인했는데 그 결과 6명 중에 5명은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후에 발현이 됐다고 합니다. 2차 접종 맞기도 전에 발현이 됐고요. 그 한 명만 6명 중에 한 명은 2차 접종까지 맞고 나서 대상 포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6명 모두 매우 심각한 수준의 대상 포진, 몸에 상당한 정도 크기 아주 새빨갛게 이게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그 아프고 가렵고 뭐 이런 걸 한눈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 포진이 정말 파이저 백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혈전이 존슨앤존슨 백신 때문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혈전이 지금 나오니까 이게 혹시 백신과도 관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스탑하고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파이자도 뭐 그렇게 물어보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자 백신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의심을 할 만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빅토리아 퍼러 박사도 그런 얘기입니다. 파이자 백신이 이 같은 대상 포진의 원인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그래서 파이자 백신이 직접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원인인지는 그거는 뭐 확신할 수 없고 그렇지만 6명의 환자들 모두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에 대상 포진이 나타난 것, 그것은 팩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연관이 있고 대상 포진 발현에 역할을 했다는 추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빅토리아 퍼러 박사는 파이자 백신과 대상 포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에서 자가면역 염증성 류머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파이자 백신 맞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는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파이자 백신 접종하기 전에 류머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 포진 백신부터 먼저 맞고 그다음에 파이자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권고까지 이 이스라엘 박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최영호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가 지금 임상시험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실감이 나죠. 그래서 뭐 어느 거는 위험하고 어느 건 안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예, 뭐는 조금 더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 여러 가지 보도 나온 걸 종합해서 그래도 이게 좀 덜 위험한 것 같다, 더 위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추측이죠.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보도라든가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자세히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 백악관 경제 담당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 라보그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아주 핵심 경제 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고요. 지금은 현재 프랑스 나티시스의 그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는데 오늘 경제전문지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예상을 했어요. 그 지금의 경기 부양 기조가 최소한 2년은 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물가가 많이 오르는 분이잖아요. 어제 박경경 기자도 이 자리에서 그 소비자 물가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만간 인플레가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완전히 반대되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경기 부양이 중단될 것이고 뭐 이런 예상인데 반대라는 거죠. 경기 부양 기조가 앞으로 최소한 2년은 더 간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현재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예상이고요. 구체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까지는 내후년까지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는 어려운데 그럼 2024년에 가선 괜찮으냐? 근데 2024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 있는데 이렇게 막 테이퍼링 해가지고 그 기준금리 올리고 이러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당연히 주식값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 예상은 2024년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11월 선거 때문에 그 못할 거다. 그렇게 그 테이퍼링 못할 거다. 그래서 빨라도 2024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뭐 기준금리 올리고 테이퍼링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지금 근데 내놨습니다. 이런 예상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시장 전망가는 좀 완전히 좀 반대 반대죠.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올해부터 올 연말부터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내년이 되면 테이퍼링은 올 연말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게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지금 예상이죠. 상당히 네, 비관적입니다. 네. 시장은 항상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조 라버그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시장 예상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지표를 감안하면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최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성장이 네.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인플레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테이퍼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예상인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조 라버그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은 좋은 게 사실이지만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런 좋은 기조가 유지된다? 전혀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이런 지금 얘기고요. 네. 최근의 시장 지표를 감안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이 완만해질 것이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지금 중단할 만한 그럴 만한 지금 여유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3월 말에 고점 그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은 이미 15bp 정도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지금 또 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달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금은 뭐 좋은 편이지만 이게 계속 된다고 보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단편적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장세가 지금 계속되면서 인플레가 올 것이고 네. 또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시장 예상에 대해서는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건 네. 시장 예상도 다 그런 이제 전망을 근거로 하는 건데 아하. 그런 전망이 틀렸다. 틀렸다 예, 이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미국 경제가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네, 시작됐는데 네. 그 직전까지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아, 굉장히 좋았죠. 미국 경제 좋았잖아요. 좋았죠.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네. 그 좋았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경제 논리와 상관없는 이 그 공중보건 위기 때문에 억지로 스탑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 스탑이 이제 다시 풀리면서 원래 좋았기 때문에 이게 다 금방 회복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근데 빠른 속도로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팬데믹에 비하면 800만 개 이르는 일자리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렇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자리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고 그 고용이 창출되려면 역시 미국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스몰 비즈니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 않죠. 예, 않고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물론 법인세율 인상은 대기업이나 아주 견실한 중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부담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영향이 간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이 계속되길 기대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네. 또 그것 때문에 경기 부양을 끝내고 축소로 간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확고한 생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 라보그나 그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생각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시장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도 도리 없이 테이퍼링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오더라도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요. 내년이 되면 다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일시적인 상승세로 끝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준이 2023년 이전에 테이퍼링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너무나 좀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믿고는 싶은데 정말 믿을 수 있을런지는 또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 네. 2024년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그 금리 인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조 라보그나 예상은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 금리 인하 그 사이클 때 그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장기적인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를 이제 그 인상할 때도 보면 그 7년이 걸렸다는 거죠. 네. 그 금융위기 사태가 맞아요, 처음 왔을 맞아요. 때부터 그건 사실이에요. 예, 금리 인상까지 7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다시 금리 인상을
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그건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 굉장히 더 아마 연준은 신중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어찌됐건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니까 우리가 뭐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비관적인 전망에 비해서는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뭐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예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이 예상을 했든 간에 좀 좋은 쪽으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죠. 뭐.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